자, 최순실 SNS 대화 전격 입수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 직원직설에서 또 새롭게 공개되는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주고받았던 노승일 부장과 최순실 씨의 대화 내용을 지금 제 뒤편에 준비를 했는데요. 자, 최병욱 편집장님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얘기를 지시를 하는데 참 다양한 명차가 눈에 띄어요. 자, 아우디 가서 차량 반납하고 노승일 부장이 다시 폭스바겐으로 가서 차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렌터카 얘기거든요. 자, 9월 14일로 가볼까요? 자, 또 렌트 끝내요. 확인해 보세요. 자, 항상 또 용돈은 500유로 유연한테 주세요. 딸 얘기를 하네요. 보면은 또 다시 또 렌트카 얘기가 나옵니다. 아우디는 안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벤츠 360 디젤 그리고 벤틀리 투도어짜리 시간 있으면 천천히 빨리 보내주세요. 보면은 렌터카 그냥 한 종류만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보통 이제 렌트카 가서 렌트카 뭐 차 바꿔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뭐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뭐 심지어는 360 디젤 그러면 그 차종의 뭐 차량 급까지도 완벽하게 전부 다 지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보면 그 생각 안 나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왜 수첩에다가 깨알처럼 뭐 해서 네. 우리가 안종범 전 수석 그 다이엘에 보면 그런 지시들이 있죠. 이것도 보면 최순실 씨한테서 혹시 배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알 지시가 정말 깨알 지시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를 어떻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노승일 부장 그 독일에 가 있으면 독일에서 웬만한 건 알고 거기서 그냥 해결을 알아서 할 수 있을 텐데. 빌리겠죠. 네. 그럴 텐데 그걸 뭐 일일이 뭐 벤츠 360 디젤이 어떻고 뭐 이런 것까지도 지시한 걸 보면 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최순실 씨보다 훨씬 더 꼼꼼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지시한다. 고영신 교수님 저는 보면은 최근에 뭐 정유라 씨가 호텔로 아주 호화롭게 정말 피신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랬죠. 물론 뭐 저 차들이 독일에서는 국산 차니까 뭐 명차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보면은 뭐 호화로운 생활 누린다라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뭐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그랜저나 소나타급이 아닐까. 네. 독일에서는 그래도 독일에서는 저런 차종은 상당히 고급 차들이죠. 벤틀리 투도어 뭐 이런 차들인데 왜 저렇게 차를 자주 바꿨을까? 그래서 최순실 씨의 성격이 좀 모나기도 하지만 좀 변덕이 심한 건 아닌가?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 자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쓴 사람은 차 한 번 사면 한 네. 15년, 20년 쓰는데 어떤 분들은 3, 4년 쓰면 또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실 씨도 저런 차종에 대해서 뭐 본인이 전문가일 리는 없는 거고 저렇게 자주 바꾸는 거 보면은 뭔가 뭐 좀 변덕스러운 성격에다가 차에 대해서 뭐 상당히 뭐 결벽증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같고 어쨌든 외국에 가서 살아도 얼마 전에 정유라 씨도 뭐 하루에 30만 원짜리 네. 그 호텔에서 뭐 이렇게 쭉 살고 또 수영하는 사람들, 네. 말하자면 뭐 수발 드는 사람이랄까 이런 사람도 한 10여 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만큼 뭐 호화 생활을 뭐 최고급은 아니지만 상당히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독일에 가서도 정유라 씨라든가 뭐 노승일 부장이 그 가서 수발을 들러 간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 보면은 독일에 재산이 꽤 많이 있구나. 그런 재산을 통해서 뭐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삼성에서 이제 보내준 돈 가지고 네. 뭐 별의별 일상용품까지 다 사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요, 이종호 시장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일부 뭐 기자들이 최순실 씨 서울에 있는 집, 지하 주차장 갔을 때도 보면은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차량으로 보이는 그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거기 뭐 레인지로버도 있고 차가 또 한 대가 아니었어요. 네, 거의 다 외제차였습니다. 지금 나오죠? 왼쪽이 네. 이제 레인지로버고, 옆에가 벤츠인 것 같습니다. 벤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벤츠나 혹은 레인지로버 같은, 그러니까 하나는 SUV로 사용하고 하나는 뭐 이 세단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게 차에 대해서 집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렌터카를 왜 렌터카를 했겠습니까? 다 삼성의 삼성의 삼성 돈으로 네. 비용을 증명을 청구할 하고 수 있으니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렌터카를 때문에 맘 했겠죠. 먹고 돈을 그러니까 쓴 게 아닌가. 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늘 이 청구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 마음껏 몇 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차를 바꿨을 테고 두 번째 아까 깨알 지시를 말씀하셨는데 보면서 사실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에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는가.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가. 국정도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겠구나. 깨알같이 하나하나 뭘 바꾸고 누구를 인사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인사해서 빼고 마치 차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정의 주요 인사들을 저렇게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동차 바꾸라는 지시가 마치 인사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요. 대화명에도 주목을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명 저는 이름을 쓰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쓰세요? 저도 조대진 변호사로 씁니다. 아 그런데 보면요. 블루 원 하트까지 있어요. 네. 하트까지 있는데 보면은 블루 청와대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원은 최순실 씨가 개명한 이름인 최서원의 원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와대의 1인자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추단할 수 있는데요. 그 청와대가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카톡명에다가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이렇게 나타낸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관련된 부분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나 최서원. 그리고 나서 하트를 붙인 걸로 봐서 아마 차를 명차로만 자꾸 바꾼 것도 그러한 자기가 그 정도 위치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 그런 내면의 성격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차 말씀 주셨지만 그 벤츠 360 디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리미티드 한정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디젤, 뭐 360, 예, 투도어 뭐 이렇게. 벤틀리 같은 경우도 투도어짜리는 한정판이어가지고 되게 구하기 어려운 차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그 회사에 나왔더라도 되게 어떻게 보면 특권의식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부분,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명찰 중에서도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만 참 고집했던 또 최순실 씨의 어떤 렌트카 취향까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카톡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유라가 아니고 유연이네요. 일단 이름 개명하기 전에 계속 유연이 하는데. 그렇죠. 보면 아니,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개명은 했는데 개명을 해도 집에서는 옛날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본인은 최서원이라고 고집을 하네요. 원. 네. 그런데 겨울 이불 사야 한다. 같이 가세요. 계속 이불 얘기를 합니다. 11일 날도 이불 사세요. 자, 21일 열흘 뒤에도 자 이번에는 이케아 가서 책상 똑같은 거 일단 2개 사고요. 이불 좀 준비하세요. 자, 그럼 오늘 가서 겨울 이불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전기 담요도 사무용품도 제가 또 인편 가는 편에 보낼게요. 라고 정말 그 서울에서. 근데 그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네. 되는 부분이 겨울 돼서 추우면 여기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이걸 살 거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저것까지도 지시해서 그것도 또 어디에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까? 거기다 아니, 뭐- 책상을 2개를 사면 그 뭐 똑같은 거 사든 뭐 다른 거 사든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게요. 약간 하여튼 희한한 성격을 가졌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그거 뭐 책상 그 뭐 사건 이불 뭐 사건 이케아가 아니라 뭐 이케아는 그렇게 고급 브랜드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중저가 브랜드, 대중 중저가 브랜드로 브랜드니까. 알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로 책상이나 뭐 조립식 네. 그런 가구 같은 걸 주로 파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불은 제대로 사려면 저기가 아니라 다른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뭐 저렇게 지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저기에도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건 뭐 저희가 알 바는 아닙니다. 성격이 아닌가 보이는데 시시콜콜 저렇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뭔가 그 리더십이랄까 뭐 어쨌든 자기도 뭐 부장이 어떤 분은 그냥 뭐 시시콜콜하니 다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큰 줄거리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아마 최순실 씨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말하자면 뭐 속옷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챙겼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뭐 화장품까지 다 이런 걸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해주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저런 데서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저렇게 시시콜콜 간섭을 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과 관계에서도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시콜콜 간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내고 그걸 관찰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노승일 부장은요, 사실은 뭐 회사 세워라 직원이잖아요. 집사인지 직원인지 지금 좀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승일 부장이 사실은 그 회사에서 사실 중요한 어떤 위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받는데 녹음한 걸 보니까 사실은 거의 뭐 개인 집사 역할을 다 네. 한 거죠. 시시콜콜이.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고영태 씨가 한 말이 떠올라요. 그럼 나중에는 좀 부정을 했지만
최순실 씨는 연설문 고치는 게 거예요. 취미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실은 깨알지시하는 게 낙이다. 거의 뭐 늘 모든 삶 자체가 깨알지시하는 것으로 자기가 그런 어떤 그 쾌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집착이 보이는 거죠. 네, 저희가 내용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또 짚어볼게요. 조재진 변호사, 정유라 씨 하면 역시 또 승마가 떠오르는데 보면 뭐 승마하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챙긴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안장 사러 가야 돼요. 마장 필요한 건 내일 사야 해요. 자, 이제 그 위원회하고 스케줄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보면 또 시합을 앞뒀나 보죠? 네. 불란서가 아니고 블란서라고 썼는데 저희가 지금 오타를 바로잡아서 네. 프랑스 시합 갈 때 뭐 말차에 테이블하고 의자, 텐트 준비해서 보내세요. 커피하고 브루스타 등 무슨 그러니까 브루스타까지 챙깁니다. 그렇죠. 보면은 뭐 시합 나가는 정유라 씨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아마 승마 선수처럼 다 챙기는 것 같은데 본인도 저렇게 잘 챙기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재판에 이런 증거들이 제출이 되면 될지 모르겠지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최순실 씨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가 계속 했던 지시를 반복해서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다른 그걸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관심사면 반드시 그거를 세밀하게 지시하는 그런 행동 양태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부분도 관련된 회사 설립이라든지 본인의 일단 꽂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행동 형태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저런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이 자립심이 없어집니다.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심지어는 이대 입학도 부정 입학을 본인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아마도 저거 보면 사실은 그 리포트 같은 거 안 내고 학점 받고 학교 출석도 안 하고서 뭐 시험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정유라 씨가 한 게 아니고 최순실 씨가 다 돌아다니면서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은행일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본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바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모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그런 거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걸 사사건건 챙겼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거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챙기니까. 그러면 정유라 씨가 앞으로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 돈을 전달한 거 외에는 커피, 브루스타, 뭐 심지어 뭐 안장, 이불, 뭐 오죽 알아 챙겨서 이런 가거든요, 것까지도 그냥. 전부 다 네. 그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이렇게 사주도록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이불 한 장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참 그런데요, 이제 고 교수님, 네. 저는 계속 이제 500유로 돈이 나왔잖아요. 계속 뭔가 용돈으로 장 보는 돈으로 계속 500유로인데 이제 저희 환율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70만 원이 안 됩니다. 10만 원, 68만 원, 뭐 63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정도 되는데 뭐 꽤 많이 돈도 챙겨주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저기 지금 프랑스 시합을 갈 때라고 한다면 가서 뭐, 글쎄, 정유라가 거기 가서 뭐 크게 돈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노승일이가 이제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네. 유엔이가 혹시 정유라가 거기 가서 뭐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한 6, 70만 원 뭐, 용돈으로 이렇게 챙겨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최순실 씨를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자, 뭐 정유라 씨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저희가 오타가 많은 최순실 씨 카톡에 글을 계속 바로잡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오타가 정말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 본인이 거의 선수인 것 같습니다. 뭐 시합 스케줄 좀 카톡 좀 보내주세요. 10월달 거. 보면 일일이 지금 승마 선수로서 유라 씨를 계속 잘 관리하려고는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이게 가장 사실 최순실 씨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겠죠. 자기 딸을 어쨌든 승마에서 저렇게 성공시켜서 나중에 IOC 위원까지 만들려고 했다라고 했다면 이 시합 자체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저렇게 그 공을 들였을 테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지금의 카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노승일 부장은 그래도 꽤 높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근데 아주 이 세세하게 지시를 해요. 지금 보면 노승일 또는 고영태 또는 뭐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각각 다
최순실 씨를 사실 배반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과장한테 시킬 일과 부장한테 시킬 일과 대리한테 시킬 일이 다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일을 만들어주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이 카톡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대리한테 시켜야 될 일을 부장한테 꼬치꼬치 다 하고, 그러면 보니까 각자 다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팀워크를 이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각자 다 이 최순실 씨만 바라보고 일을 네.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팀워크도 없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 박헌영 과장 폭로 중에 보면은 그 모래알 지시로 뭔가 이간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나무인이다. 직원들에게 참 그 상처 주는 말 많이 했다. 이렇게 많이 증언들이 나왔는데 직원들을 그 챙기는 모습도 일단은 있어요. 자, 조대리 변호사 보면은요. 그 내일 나간 김에 백화점 가서 단체복 사세요. 뭐 아웃도어 의자도 또 나옵니다. 뭐 이렇게 살 게 많은지. 근데 이렇게 줄줄줄줄줄 시키다가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조 변호사. 자, 그리고 부모님 주소 좀 주세요. 추석 때 서울 사무실에서 뭐 보낼게요. 그래도 추석 선물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제 최순실 씨 스스로는 이런 게 내가 밑에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되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거 챙겨준다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막말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로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끝까지 따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요. 밑에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는 전부가 안 될 만한 상처들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죠. 예. 자, 한때 보면은 그 고영태 씨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보면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잠시 후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좀 목소리를 들려 드릴 건데요. 다음으로 조금 있다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노 부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챙겨주겠다라는 얘기는 했었지만 보면 최순실 씨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보여주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보니까요. 외출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고 본인은 독일에 있는데 사실 외출이야 뭐 잠깐 할 수도 있는 건데 보호관찰 같은. 가도 될까요? 잠시 외출해도 될까요? 아니, 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정유라 씨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독일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뭐 독일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항상 주변에 누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이 한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카톡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립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엄마한테 자꾸 뭐라고 얘기하니까 노승일 부장으로서는 자기가 자리를 비워도 정유라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비워야 될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그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어디 나가서 누굴 좀 만나야 되는데 자리를 비워도 될까?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또 정유라 씨한테 얘기해서 야 누구 노승일 부장 어디 갔어? 나간댄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로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도 아니 뭐 거기서 잠시 뭐 1시간 정도 어디 갔다 온다 그러고 뭐 독일에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하나하나 전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정유라 씨가 오히려 그 노승일 부장 그 동향을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자꾸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답답해요. 나갈 때 외출할 때 일일이 허락도 구해야 되는데요. 회사 관련 얘기는 하지 말고 만나세요. 그러니까 저 회사에 대해서 본인도 찜찜하고 감춰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노승일 부장이 거기서 지인을 만나서 회사 얘기를 한다면 독일 사회고 교민 사회라는 게 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독일 교포 사회에 쫙 퍼진다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꺼렸으니까 아예 또 회사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딱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참 그 밑에서 일했던 고영태 씨 이런 고충 얘기하기도 했었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설에는 고영태 정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2년 전부터 그런 좀 모욕적인 말과 뭐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알겠습니다. 많이, 예.
이종근 실장이 보면 네. 밑에 직원들 사람 취급 안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카카오톡 정황을 보면서 좀 약간 묘하게 겹쳐지는 대목도 있어요. 충분히 납득이 가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 전부터라는 말에 좀 주목을 갑자기 했습니다. 네. 그 전에 들었을 때는 2년 전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2년 전이면 2014년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 K스포츠 미르재단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만들고 그럼 직원들이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직원들이 많은 어떤 조직이 아니었고 그런데 뭐 재단이라든지 혹은 개인 회사들을 만들면서 직원들이 늘어나고 그것이 조직화됐는데 지금 우리가 카톡에 보다시피 네. 최순실 씨의 이런 식의 깨알 그 리더십이라면 직원들이 제대로 사실 남아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깨알짓이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었을 테고 마음에 안 들면 이분 성격상 뭐 좋은 말이 나오진 않았을 테고 그러다 보면 이 진짜 모래알 리더십이 모래알 조직을 만들었을 테고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고영태 씨가 증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가운데요. 보면은 이제는 정유라 씨가 이혼을 했죠. 당시에 그 신주평 씨, 사위 신주평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부하는 모습들도 눈에 띕니다. 조대진 변호사 보면 뭔가 지금 유라 씨랑 신주평 씨가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노승일 부장이 회장님 걱정 마세요. 여기 두 분은 이제 그 주평 씨 친구분 또 말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4명 다 마음 풀고 화합하기로 했습니다. 사원도 정해졌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제가 하모니가 이제 조화라는 뜻이잖아요. 최순실 씨는 HO로 썼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또 바로 잡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이렇게 화합을 계속 강조는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주평 씨가 이쁨 받는 사유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겉돌았을 겁니다. 뭐 가족인 것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그냥 따라온 동거인처럼 느껴졌을 텐데 어쨌든 최순실 씨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도 어쨌든 자기의 그 사위가 된 건 맞기 때문에 이용을 해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다가 그 사위를 써먹을까를 지금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상 그 정유라 씨가 승마를 막 좋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유라 씨에 관련해서 그 승마를 좀 더 이렇게 관심이 있고 좀 즐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마 사위인 신주평 씨가 같이 하면 그런 방법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일환에서 아마 그 같이 정유라 씨와 함께 이제 승마 쪽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렇게 그 글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면은요. 최병욱 편집장님. 자, 좀 잘 좀 가르쳐서 일꾼으로 만드세요. 무슨 일꾼이지? 일꾼으로 만들라. 그리고요. 정유라 씨가 워낙 그 애완견 좋아하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개 사지 말고 앞으로 말 사러 다니자고 하세요. 저게 저 시점하고 연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저게 작년 9월이잖아요. 네. 근데 정유라 씨하고 신주평 씨가 작년 5월 달쯤에 애를 낳죠. 네. 애를 이제 낳아가지고 거기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까지도 사실은 장시호 씨 말에 따르면 장시호 씨를 보내서 둘이 떼어놓으려고 했잖아요. 장시호 씨가 이렇게 장시호 씨가 떼어놓으려고 가서 뭐 여러 가지 했다고 얘기를 했죠.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손자까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한 4개월 됐어요. 저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최순실 입장에서 이제 뭐 다 어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아이도 낳았고. 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신주평을 저걸 사람을 만들어서 제대로 그래도 사위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개 얘기는 개보다는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정유라 씨가. 애묘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맨날 개 10마리씩 키우고 뭐 고양이도 몇 마리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메달을 따고 IOC 위원까지 만들고. 그렇죠. IOC까지만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승일 부장한테 이제 지시를 해서 잘 좀 어떻게 해서 사위도 사람으로 만들고 정유라도 어떻게 좀 마음을 잡아서 다시 승마를 좀 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로 봐야죠. 보면은 주평 씨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예. 보면은요. 저도 주평이랑 얘기했는데 심성이 참 고운 친구다.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삐뚤어진 마음 잘 잡아달라고 뭔가 이제 주평 씨가 뭔가 틀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 다시 주평 씨도 말 좀 타게 해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해요. 이게 사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랄까 마음에 안 들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림동인가에 같이 나가서 동거 생활할 때도
무슨 조폭을 보내가지고 최순득 씨 보고 같이 가서 조폭한테 그 좀 떼어주라고 했는데 조폭도 그 남은 사생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 해갖고 거절한 네. 적도 있고 그러니까 오직에야 또 장시호 씨가 제주도에서 그 애 낳으러 갔을 때도 애를 떼라고 그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신주평 씨가 사유가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좀 섭섭한 감정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뭐 돈도 뭐 용돈을 뭐 던져줬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예. 주로 뭐 그 부분에 말똥이나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네. 말똥이나 치우고 그러고 뭐 쫓아가면은 용돈 던져주고 뭐 그 집어가고 그랬다 할 때 그 신주평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뭐 자존감이 상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삐뚤어졌으니까 그것도 좀 말 좀 타게 해서 기분도 풀어주고 뭐 이렇게 노부장한테 지시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우리 사위니까 어떻게 한번 하냐 다독여 봐라. 이렇게 안아가지고 좀 화합하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신주평 씨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했었죠. 당시 독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따로 살았어요. 잠깐 있으시는 거라서 호텔에 계시고 그러셔서 저희 집은 불편하다고. 제일 아래가 대리였거든요. 그냥 대리로 있었어요. 정유라는 말 타러 갈 때 제가 운전을 해주고 거기서 저는 이제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자, 보면은 최순실 씨가 주평 씨 일꾼으로 키워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보면은 그 회사에서 제일 아래 대리였는데 대리로 일하기는 했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같이 살지도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저희 집은 불편하다고 그러셔서라는 대목에서 일단 저 때가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어찌됐든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국내에서 노력하다가 포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위가 있는 집에서 손자와 또 자기 말을 안 듣는 그런 그 정유라 씨와 함께 생활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보면 잔소리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던 건 이 사위 원래 삐뚤어져서 바로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거죠. 지금 정유라 씨는 말해 너의 임무는 이거다. 정유라 씨를 어떻게 해서 설득해서 말을 타고 뭐 하고 운동을 전념하게 해라. 그랬는데 그게 뭐 그 정유라 씨 성격상 되나요? 그게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사회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신주평 씨는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4월에 독일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혼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주평 씨가 밝힌 그 이별 얘기도 들어보시죠. 정유라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었거든요. 그것도 만나게 된 건 아는 지인의 소개로 잦은 트러블로 인해서 이게 쌓이다가 한꺼번에 심하게 터져서 그렇게 결별하고 왔어요. 그게 4월 10날 그렇게 되고 준비하고 그다음 4월 12일 한국에 도착했어요. 2015년 최순실 씨 카톡에서도 두 사람이 갈등이 있다는 건 좀 보여지긴 했는데 신주평, 정유라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결별의 주대 본인도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주평 씨 돌아올 때는 다 최순실 씨한테 받은 거 돌려주고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건물주로 저희들의 힘으로써 나와서 키우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목적에서 다짐서를 쓰게 된 거고요. 사위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 선물해 주시긴 했었는데 나오면서 그런 것들은 다 놓고 나왔었어요. 명품 시계까지 다 놓고 나왔어야 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하나 최순실 씨의 카톡 내용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최병우 편집장님, 제 뒤에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신뢰와 믿음으로 가면 미래의 길이 열릴 거예요. 최병우 편집장님, 어디서 많이 보던 말 아닌가요? 신뢰. 신뢰. 신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브랜드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원래부터 신뢰를 강조했었느냐? 아니면 최순실 씨한테 영향을 받아서 신뢰를 강조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생각나네요. 보니까 박 대통령이 워낙 보면
비자 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과 신뢰로 사세요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노승희 부장도 신뢰에 부답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박 대통령도 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해가 아니에요. 올해 8월에 새누리당 전당대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